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는 내년에는 환골 탈퇴라는 말로 본격적인 이철우표 도정을 예고했습니다. 포항 시민의 젖줄인 형산강이 수온에 오염된 지도 3년째지만 수온 오염의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계절 내내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고 섬 주민들의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도 확대됩니다. 대구시가 1월 1일 내일 이후 태어난 모든 출생아에게 10만 원 상당의 출산 축하용품을 지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2월 31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2018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강력한 한파가 이어져서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네, 강추위에 더불어 날씨도 건조합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계속되는 한파에 입김 멈출 틈이 없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세밑 한파에 오늘도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안동 영하 12도, 봉화는 영하 16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에는 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쌀쌀함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대구 경북 전 지역은 한파특보와 건조특보로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는 더욱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해넘이 시각이 궁금하실 텐데요. 대구의 경우는 오늘 저녁 5시 21분에 2018년의 마지막 해가 저물겠습니다. 2019년의 첫 해는 내일 아침 7시 31분 독도를 시작으로 대구는 7시 36분에 옅은 구름 사이로 환하게 뜨는 해를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조금씩 기온이 오르면서 극심한 한파는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선 7기 6개월 동안 경상북도는 도정 혁신을 위한 각종 밑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내년에는 환골 탈퇴라는 말로 본격적인 이철우표 도정을 예고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탈권위, 일하는 조직 문화를 일성으로 민선 7기 경북 도정을 시작한 이철우 지사. 지난 6개월간 크고 작은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핵심 과제인 좋은 일자리 10만 개 만들기 실천 계획을 내놨고 저출생 극복의 대안 모델로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기본 구상도 마쳤습니다. 자경미달의 사장 후보로 차질이 생기긴 했지만 경북문화관광공사 개편 준비도 얼추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초 우려와 달리 국회 심의 과정에서 SOC 예산이 대폭 증액되면서 지난해 수준만큼 국비도 확보했고 끊기다시피 한 새마을 사업도 되살려 야당 지사로 체면 치레를 했습니다. 아침 5시부터 밤 12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들을 구체화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내년에는 환골 탈퇴라는 말로 본격적인 이철우표 도정을 예고했습니다. 뼈를 깎고 태를 바꿔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야 하겠습니다. 쉼없이 달리는 한 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 분야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등 청년 일자리 사업과 일시군 일제한 프로젝트, 사회적 경제 소셜 벤처밸리 조성 등을 추진합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부지 선정과 함께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전면 의무 보육과 초중학교 전면 의무 급식도 시작합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 출범과 문화재단 설립, 농민사관학교를 확대한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본격화합니다. 전국 처음으로 경로당 행복도우미 배치, 관광형 도청 신도시 2단계 개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먹을거리 산업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지난 6개월 민선 7기 경북도정의 방향과 틀을 잡았다면 내년에는 내용을 채울 때입니다. 동시에 이철우호에 대한 냉정한 평가도 이제 시작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2달 뒤 내년 2월이면 경북도청이 신도시로 이사한 지 3주 전이 됩니다. 신도시의 면모가 제법 갖춰진 데다가 2단계 개발 사업도 시작됐지만은 걱정의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정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입주 3주년을 앞두고 있는 경북도청 신도시의 인구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12,859명, 경북보다 3년 앞선 충남도청 신도시의 같은 기간 인구 8,566명에 비해 3천여 명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40대 이하 인구가 82.3%에 달해 젊고 활력 넘치는 신도시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도시 활성화의 바로미터는 해당 지역 상권인데 저녁이 돼도 거리는 한산합니다. 신도시 전체 상가의 절반 정도가 공실인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추정하고 있고 폐업하거나 내놓은 상가도 부지기수입니다. 원래 들어와서 한 4월 이후에는 거의 지금 부동산 다 죽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대구 본가로 가는 금토 일요일이면 상가는 더욱 썰렁합니다. 기대에 부풀었던 신도시 대박의 꿈은 개번 지 일주일 됐는데 전망은 저는 밝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잠시 반짝이더니 물거품으로 사라졌습니다. 월세를 안 내고 나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안 좋아요. 주변 상인들도 다. 상가 건물이 속속 세워지면서 점포는 느는데 소비 인구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107개 가운데 절반도 안 되는 43곳만 이전한 게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나마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상당수도 나홀로 이주한 데다 도청, 경북교육청, 경북경찰청 등 이른바 빅3 기관에서 아직도 대구 통근버스를 운행해 신도시 침체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남북 신도시는 지금 10년이 돼도 인구도 많이 지금 떨어져 있고요. 계획되었던 대로 많이 지금 안 돼 있지. 그럼 우리도 그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그런데 이철우 지사 생각은 이와 반대여서 신도시 앞날이 더 불안합니다. 신도시 때문에 주변 구도심이 공동화된다며 신도시 활성화 속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겠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구도심이 망하기 때문에 신도시 활성화를 주저한다는 건 외부 인구 유입 실패를 자인한다는 반증입니다. 신도시 2단계 개발 사업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 때문에 한숨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포항 시민의 젖줄인 형산강이 수온에 심각하게 오염된 지도 올해로 3년째입니다. 하지만 올 한 해도 수온 오염의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대처는 여전히 아니라고 소극적입니다.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여 전 이른바 수은 재첩과 함께 터져나온 형산강의 수은 오염 실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사를 할 때마다 최대 기준치의 10,000배 이상이 검출됐습니다. 수은 검출 농도가 특히 높은 지점의 경우에는 지정 폐기물 수준의 수은 농도값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끔찍한 사실을 쉬쉬해온 포항시의 안일한 대처는 공분을 샀습니다. 이걸 숨겼다는 게 일단 많이 분노스럽네요. 저는 금방 들었는데도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후 2년 넘게 지난 지금도 형산강의 수은 검출량은 줄지 않았고 포항시는 여전히 수은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환경재해에 3년째 속수무책인 겁니다.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돼온 중금속 동위원소를 이용한 원인조사는 올 하반기에야 시작해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고 원인업체를 찾아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포항시가 대책이라고 만든 민간협의회는 여전히 형식적입니다. 왜 이 회의 자료에 그동안의 용역조사 보고서가 빠져 있는지 위원들이 누구보다 먼저 알고 공유를 해서 이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주지 않는지. 이렇다 보니 포항시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초기에 진단한 것이 매우 잘못됐고 그리고 원인 규명 없이 각종 대책이 수립되었지만 이조차 예산에 관한 실효성이 있을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형산강 수은 오염은 포항 시민 모두에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포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포항시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억울한 책임과 비판을 떠안더라도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법을 충분히 고민하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는 성숙된 행정의 길을 묵묵히 가야 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네, 지금까지 해수욕장은 여름 한철 정해진 기간에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계절 내내 해수욕장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섬 주민들의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관련 제도를 이규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해수욕장이라고 하면 태양이 이글거리는 바닷가를 떠올립니다. 지금껏 해수욕장은 이처럼 한여름에만 개장했지만
내년부터는 한겨울에도 해수욕장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추운 겨울에 누가 해수욕장을 이용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요즘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장비가 좋아지면서 바닷가에선 한겨울에 수트를 껴입고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포항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되게 인기 있는, 겨울에는 인기 있는 그런 포인트로 꼽힙니다. 법을 바꾼 또 다른 이유는 현행법상 지정해수욕장에는 개장 기간에만 입수가 가능하고 폐장 후 해수욕장에 들어가 수영이나 레저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북극곰 수영대회나 겨울 서핑이 각광받는 시대인데 현행법이 국민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 모두가 해수욕장을 사계절 내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섬 주민들의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운임의 20%를 일괄 지원하지만 내년부터는 1000cc 미만 경차는 50%, 1600cc 미만은 30%, 그 외 차량은 20%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됩니다. 내년부터 도소민 차량 운임 지원 비율이 확대되므로 울릉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굴비와 생굴에 대한 수산물 이력제가 의무화되고 불법어업 근절 신고 포상금이 최고 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가 미지근한 정부와 여당 사이의 엇박자로 김이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혁신도시 시즌2가 탄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월 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을 지핀 공공기관 2차 이전. 당초 정부나 청와대와 교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3개월이 지난 현재 122개 기관을 이전할 대략적인 방향은커녕 부정적인 반응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취임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주관 부처인 국토부 입장이 나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혁신도시 시즌2 종합발전 계획안에 공공기관 이전을 넣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존 혁신도시를 내실화하는 데 집중하라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도 구체적으로 추가 이전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당초 산악연 클러스터가 중심인 충북혁신도시는 클러스터 분양률 전국 꼴찌로 현재 11개 공공기관의 입주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유휴지의 기관 추가 이전은 미진했던 기업 유치와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할 반전의 기회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혁신도시로의 기능을 갖추려고 그러면 이 혁신도시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공공기관이 추가로 이전되는 길밖에는 달리 대안이 없는 실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공공기관 유치 TF 등 사활을 걸어온 전북도 등 다른 지역은 들끓고 있지만 총선 등 상황 급변에 대비해 벌써 유치 가능한 기관을 선정 발표하는 등 물밑에서 준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정부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행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산천어 축제 준비 상황이 순조롭다 합니다. 이번 축제에는 스노우돔 카페 등 볼거리, 즐길거리가 더 많이 생겼습니다. 축제 기간인 다음 달 5일부터 23일 동안 화천은 거대한 축제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가 펼쳐질 화천천. 얼음 두께는 이미 18cm가 넘었습니다. 얼음이 20cm 이상 두꺼워지면 얼음 낚시를 즐기기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이곳에 얼음 구멍을 뚫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얼음 상태가 좋으면 최대 2만여 개가 뚫릴 예정입니다. 낚시터에 풀리는 산천어는 180톤. 지난 축제보다 10톤이 더 많습니다. 축제장엔 갓 잡은 산천어를 맛볼 수 있는 회센터와 구이터가 조성됐고 얼고미성 미끄럼틀과 눈썰매 얼음썰매장,
겨울 문화촌 조성도 막바지 작업 중입니다. 이번 축제엔 대형 이글루인 스노우돔 카페가 새로 조성돼 색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또 화천에 숙박을 하면 얼음 낚시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집니다. 글로벌 축제로 새롭게 도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편의 시설을 대폭 확충했으며 스노우돔 카페 등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했습니다. 지난 산천어 축제를 찾은 관광객은 170만 명이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 관광객 신기록이 또 경신될지도 관심입니다. 다음 달 5일 개막하는 화천 산천어 축제. 벌써 관광객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대구시가 내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에게 10만 원 상당의 출산 축하용품을 지급합니다. 전자체온계와 옷가지, 피부관리 제품 등 구군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출생 신고를 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순위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되며 신청일 기준 부모의 주민등록지가 대구에 있고 출생아가 신고되는 주민등록지도 대구에 있어야 합니다. 동구에서는 이와 별개로 내년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출생아 명의 통장으로 축하금 1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기사들의 근로시간 단축과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년간 동결됐던 버스 요금이 내년부터 오를 전망입니다.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2013년 이후 5년 만에 요금이 오르고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의 요금 인상은 3년 만입니다. 인상 시기는 내년 설 이후로 예정됐고 인상폭은 10%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스업체들이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에 들어가면서 직원 채용 등 인건비가 상승하는 데다 유류비도 오른 것을 인상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역 기업 실적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부진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내놓은 2017년 기업 경기 분석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역 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6%로 2016년보다 1%포인트 낮았습니다. 지난해 전국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1%로 대구 경북보다 0.5%포인트 높았습니다. 지난해 매출액 증가율은 전국은 2016년보다 9.2% 올랐지만 대구는 6.1% 오르는 데 그쳐 전국 평균보다 3.1%포인트 낮았습니다. 예천 천문우주센터가 2019년 첫 번째 천문 행사로 1월 6일 부분 일식 공개 관측회를 엽니다. 예천 천문우주센터는 1월 6일 부분 일식은 오전 8시 35분쯤 시작해 오전 9시 45분쯤 태양이 최대로 가려진 뒤 오전 11시 3분 모든 과정이 끝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3차례 일식이 있는데 1월 6일과 12월 26일에 부분 일식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2019 희망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산시 북부동 평생학습관 육아 강사 송영광님 10만 원, 경산시 와촌면 생활개선회 일동 10만 원, 경산시 와촌면 이장협의회 일동 80만 원, 송림 한옥 대표 임채성님 50만 원, 경산시 와촌면 농촌 지도자회 일동 20만 원, 경산시 유림농장 유성길 대표님 50만 원, 경산시 북부동 적십자 봉사회 20만 원, 노변중학교 학생 일동 10만 원, 대구 화원중학교 교직원과 학생 일동 94만 3,160원, 대구 제1여자상업고등학교 창업동아리 9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 보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계속되는 강추위에 입김 멈출 틈이 없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세미탄파에 오늘도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안동 영하 12도, 봉화는 영하 16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에는 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쌀쌀함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대구 경북 전 지역은 한파특보와 건조특보로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는 더욱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해넘이 시각이 궁금하실 텐데요. 대구의 경우는 오늘 저녁 5시 21분에 2018년의 마지막 해가 저물겠습니다.
2019년의 첫 해는 내일 아침 7시 31분 독도를 시작으로 대구는 7시 36분에 옅은 구름 사이로 환하게 뜨는 첫 해를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영천 영하 10도로 출근길 무척 춥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영천 모두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문경의 현재 기온 영하 13도, 김천 영하 15도로 연일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낮에는 문경 3도, 김천 4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영하 12도, 의성 영하 14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4도, 의성 5도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7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조금씩 기온이 오르면서 극심한 한파는 점차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